선 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96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6월 2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5월 16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갑오월 갑진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갑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간목일간이 되겠고요. 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5월이 되겠습니다. 자, 5월에 간목일간이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할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다음으로 월령 순으로 알아보고요. 나머지 배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일간 갑이라고 하는 글자죠.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라고 해서 오행으로는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나무의 기운이죠. 목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꼭 나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목은 온기를 가지고 있는데 화처럼 그렇게 뜨겁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약간 우리가 겨울에 오리털 패딩 같은 걸 입거나 아니면 겨울에 우리 목화솜 이불 같은 거 이렇게 덮고 있으면 따뜻한 그런 온기가 나죠. 그러한 온기를 말하는 것이지 화처럼 매우 뜨거운 열기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따뜻한 그런 온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간목일간들이라든가 을목일간들이 대체적으로 사람이 후덕하고 좋은 사람이 많고요. 또 간목일간인 사람들 겉으로는 좀 뻣뻣해 보이고 사람들이 좀 딱딱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간목일간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온후 독실이라고 하죠. 온후 덕실이라고 하나요? 온후 덕실. 그래서 사람 자체가 인품이 좋은 그런 사람들도 많고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목일간들이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의 불쌍한 것을 보게 되면은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남의 어려운 걸 보게 되면 또 속으로 눈물 짓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간목일간은 속은 또 열일지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또 딱딱한 나무의 기질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첫인상 자체가 좀 강하게 느껴진다 그럴까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간목일간인 것이고요. 또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을목일간들도 있죠. 같은 목에 해당이 되죠. 간목이랑 을목이 그러니까 같은 목에 해당이 되는데 을목 같은 경우에는 나무 중에서도 음에 해당되는 나무,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무가 될 것이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무가 되죠. 그래서 양목 같은 경우에는 대림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을목 같은 경우에는 대림목이 아니라 양류목이라든가 양유목이라고 하는 것은 버드나무처럼 이렇게 좀 딱딱하지 않고 좀 능청능청 이렇게 휘어지는 그런 재질을 말하는 거고, 아니면 난초라든가 아니면 넝쿨 식물 같은 것도 이렇게 을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화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화초. 그래서 간목 같은 경우에는 대림목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참나무 같은 거 있죠. 참나무 같은 거라든가 박달나무라든가 아니면 전나무라든가 소나무 같은 그런 나무를 연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목일간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겉은 굉장히 단단하고 딱딱합니다. 그래서 간목 같은 경우는 다 자란 나무 같은 경우는 뭘로 쓴다? 또 동량지목으로 동량의 지목으로 쓴다. 그래서 제목으로 쓰는 것이 간목인간인 것이지만 을목 같은 경우에는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부드럽죠. 그래서 을목일간인 사람들은 같은 목일간이라 하더라도 간목일간인 사람과 이게 비교했을 때 대체적으로 을목일간 사람들이 친화력 같은 것이 되게 좋습니다. 을목 같은 게 뭐라고 했어요? 넝쿨식물 같다 하죠. 넘을 갖다가 이렇게 자꾸 타고 넘고 이렇게 감싸 안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을목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을목일간들이 간목일간 에 비해서 처세 같은 것도 굉장히 잘한다. 간목을 참나무라고 비유를 했을 때 을목은 갈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석우화 같은 때 있죠. 이석우화에서 참나무와 갈대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바람이 불었을 때 간목 같은 경우는 버티다 부러지는 그런 성격이지만은 갈대 같은 경우에는 바람에 거스르지 않고 바람을 잘 타고 넘어가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대는 을목에 비유할 수가 있겠고 참나무는 간목에 비유할 수 있죠. 그래서 간목 같은 경우 강할 것 같지만 오히려 큰 충격을 받는다거나 하게 되면 오히려 간목일간들은 부러지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큰 역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작고 부드러워서 연약할 것 같지만 을목일간들이 그런 것들은 좀 더 잘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용도라고 하는 것은 을목은 화초가 같기 때문에 꽃을 피우는 용도, 즉 목화통명이 돼서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다라고 하면, 간목 같은 경우에는 제목으로서 쓰는 용도가 있죠. 동양지목. 그래서 간목은 다자란 성목이 됐을 때는 반드시 경금으로서 잡벌하고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는 그런 용도가 있어야 되겠고요. 을목 같은 경우에는 제목으로 쓰는 것을 그 용도로 하지 않기 때문에 관살인 금을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을목은 병화라든가 정화를 보고 그 다음에 개수로서 을목의 뿌리를 배양해 주게 되면은 간목이 아닌 을목 같은 경우에는 꽃을 화사하게 피워서 을목으로서의 용도가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음목인 을목의 용도하고 양목인 간목의 용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또 원령에 따라서 간목의 사주배합법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러면 원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이라고 하는 것 5월이 되죠. 5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월령이라고 하는 것, 이 월지라고 하는 이 글자는 뭐냐면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월지라고도 하고 제강이라고도 하는 그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월령, 월지는 태어난 달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왕쇠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 5,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여름이 되겠죠. 여름. 그래서 5월 같은 경우는 계절은 여름이 되면서 매우 뜨거운 환경, 조열한 그런 환경이 바로 5월이 되겠죠. 그래서 12달 중에서 가장 화가 왕한 것이 바로 5월이 됩니다. 그래서 화왕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이 날짜 개월로는 6월이죠. 6월. 그런데도 우리가 체감상 느끼기에는 7월이라든가 8월 같은 경우가 더 뜨겁게 느껴지긴 하지만은, 명리학에서는 바로 이 5월이 가장 양기가 가장 강할 때이고, 대체적으로 6월 정도가 바로 이 5월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체감상 느끼는 거하고 명리학적인 개념에서 화가 왕한 것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이해해 두시면 좋겠고요. 5월은 여름이면서 조열하고 화가 가장 왕성한 그런 때이죠. 그리고 뜨겁고 건조한 그런 때에 해당이 되는데, 간목이라고 하는 나무가 예를 들어서 5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화가 왕하죠. 그죠? 그리고 매우 뜨겁고 건조하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있어줘야 되냐면 물을 얻어야지만, 수라고 하는 물을 얻어야지만 간목이 마르지 않죠. 간목이 5월에 물이 없다라고 하면 고사하죠.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목이 5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를 다 쳐다보고 물이 있느냐 없느냐 살펴봤는데, 만약에 수가 한 점도 없다, 내지는 있는데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이 사주는 그렇게 중화를 잘 이룬 사주가 아니다. 사주라고 하는 것은 왕세라고 하는 것도 중화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도 중화가 돼야 되는 것인데, 뜨거운 여름에 수기가 부족하면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중화가 되지 않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마치 사막과 같은 그런 뜨거운데 수기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자랄 수 없는 그런 불모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간목이 5월이 되는데 화가 없다, 저기 수가 한 점도 없다, 불모지에 나무가 있는데 말라 죽어 있는 고사한 그런 사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목이 오래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줘야 된다? 물이 있어줘야 되는데, 물은 임수라고 하는 것, 개수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별해 볼 수 있는데, 간목이 5월에 태어나서 좋아하는 수는 개수라고 하는 겁니다. 개수라고 하는 것과 임수라고 하는 것, 임수, 개수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것인데, 개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설명할 때 우로수와 같다라고 표현하죠. 우로수,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든가 이슬이라든가, 아니면 겨울 같은 경우에는 눈이라든가 서리 같은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5월의 간목이 개수를 받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것과 같다. 비가 오는 것은 사람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내려주는 것이죠. 자연이. 그래서 자연적인 어떤 물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일이 어떻게 됩니까? 수월하게 큰 힘 들이지 않고도 잘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임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가 아니라 이거는 대해수라고 하죠. 대해수, 큰 바다라든가 강호수 같은 거, 아니면
지하수 같은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강이라든가 호수, 물이라든가 지하수는 어떻게 돼요? 사람이 직접 물을 길러다가 내지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물을 얻어야 되죠.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노력.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목이 5월에 태어나서 개수를 본 사람은 크게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어떤 실적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만약에 개수가 아니라 임수를 얻은 사람들은 부단히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지만 그 어떤 노력의 결실을 얻을 수가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개수를 얻은 사람보다는 뭐의 직급이라든가 어떤 성과가 더 낮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5월의 간목은 수가 필요한데 그 수 중에서도 임수가 아닌 개수를 보는 것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수가 같은 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제 강의 듣다 보면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겠고요. 또 5월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수만 딸랑 있어서는 절대 안 되고요. 5월의 개수, 5월의 임수 모두 절지의 수가 되기 때문에 매우 수가 약합니다. 그래서 수원을 마련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 신금이라든가 경금 같은 것이 있어서 개수의 개수를 생주해 줘야 되는데, 이때는 뭐 신금보다는 경금 같은 것이 있어서 수를 이렇게 생주해 준다라고 하면 개수의 근원을 마르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개수가 있으면은 간목의 뿌리도 배양하게 되고, 또 개수가 있게 되면 5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월의 간목은 반드시 수, 특히 개수, 그 다음에 칠살 관성인 금이 있어서 이렇게 수를 생주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국세가 되면 좋을 겁니다. 이래야 사주의 중화, 즉 왕세라고 하는 것과 한열이라고 하는 것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간목이 지지에 인목이라든가 묘목이라든가 진토 정도의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은 양목인 간목일간이 화왕절인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사주의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양목, 오화라고 하는 월지의 오화는 이거는 음화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양목인 간목이 음화인 오화를 봤는데, 화라고 하는 것은 목이 생하는 것이고, 일간이 생하는 것을 식신 내지는 상관, 식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양대 음이 되는 것이니까 이거는 상관이죠. 상관격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간목이 5월에 태어나게 됐을 때 상관격이 되면은 이거는 목화 어떤 상관? 목화 진상관 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진상관격, 진짜가 이렇게 붙게 되면은 이거는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한 사주가 되기 때문에 설기태과 내지는 설기과다하다라고 하는 것, 일간이 화가 너무 왕해서 일간의 기운이 많이 약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간이 약할 때 일간을 도와주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성이라고 하는 것 내지는 비견겁재라고 하는 것, 비견겁재는 간목 입장에서 을목, 간목 같은 같은 목을 뜻하는 것인데, 화가 왕한 계절 5월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간목 같은 것이 있다라고 봤을 때, 5월에 화가 왕할 때 간목은 물이 없으면 화를 생해주죠.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할 때 물이 없으면 이거는 목분 비회해서 날아간다, 좋지 못한 것이죠. 화왕 목분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래서 5월에 4월에 미월에 목이 약한 경우에 비견겁지로서 일간을 돕는 것보다는 인성은 뭐예요? 물을 말하죠. 아까 말했던 수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수가 있어서 일간 자체를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고, 5월의 수는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금이 있어서 도와줘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렸는데, 일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진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있죠. 그래서 오늘의 일지는 갑진일주 이렇게 되게 되는데, 일단은 다른 것 보지 않고 일주만 놓고 봤을 때 갑진일주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부자인 사람들이 많아요. 부자라고 하는 것은 재물이 많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이 갑진일주하고 갑술일주하고는 좀 차이가 다르죠. 갑진은 진토는 뭐예요? 습토가 되는 것이고, 술토는 여기 있는 갑술의 술토는 이거는 마른 땅이 되죠. 마른 또 건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거 그냥 같이 한번 써놓고 볼게요. 갑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둘 다 일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도 갑술 일주, 갑진 일주인데 만약에 5월에 갑진 일주가 되면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이기 때문에 갑목이 진의 뿌리를 얻을 수가 있겠고 진중에 있는 을목개수가 있기 때문에 갑목이 통근도 할 수 있지만은 만약에 갑술 일주였다라고 하면 이 술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로서 오화를 보게 되면 오술화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열기를 더 가중시켜준다. 갑술 일주인 사람들이 그래서 좀 정이 좀 뭐라고 해서 메말라 있잖아요, 그죠? 마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좀 바싹 말라 있는 나무 같기 때문에 갑술 일주들이 갑진 일주에 비해서 조금은 사람이 조금 뭐랄까 덕이 좀 없다 그럴까요? 좀 인간미가 조금 떨어진다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갑술 술토가 건토이기 때문에 특히나 4월, 5월, 미월에 갑술 일주는 더더군다나 사주가 더 건조해지기 때문에 좋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진토를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갑목일간이 5월에 약할 때 진의 뿌리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 개수 앉은 자리에서 물을 받기 때문에 갑목이 마르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술보다는 갑진, 진토를 보는 것이 월등히 좋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온우독실, 아까 말했던 사람이 낙천적이고 생각도 좀 많은 편이면서 그 다음에 남한테 베풀 줄 아는 아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또 갑진일주입니다. 만약에 근데 이것이 5월에 태어났을 때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것이 자월에 겨울에 태어났을 때는 오히려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이런 경우에는 진토를 보는 것보다는 아까 말했던 술토를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거는 원령에 따라서 그거는 달라지게 되는데 이거는 자월의 진토라고는 자진합수가 되기 때문에 자월의 엄동설원에 물이 더 많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원령에 따라서 일주라도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5월에 갑진 일주이기 때문에 진토의 용도가 분명히 있게 되죠. 그러면 남자 같은 경우는 일지의 편제를 받기 때문에 처덕이 반드시 있고요. 여자 같은 경우에도 남편 덕을 반드시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일지의 관성이 아니고 토가 있는데도 그렇습니까? 물론 육친으로 봤을 때 여자한테는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남편이 되겠지만은 일지 국만 놓고 봤을 때 관성은 아니지만 5월에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를 봤을 때 관성 자리에 내 배우자 공 자리에 나한테 이로움을 줄 수 있는 글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남녀 불문하고 배우자 덕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또 사람이 갑진일주들이 후덕하고 사람이 후중하고 사색 생각도 좀 깊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뭐예요? 그러니까 결단성이 좀 부족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좋다라고 하면 좀 과단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갑진일주가 5월에 태어나거나 4월에 태어나거나 아니면 진월이라든가 진술충미 월 같은 이런 때에 태어났을 때 토가 많아지게 되면 갑술일주도 마찬가지지만 중풍 이런 거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토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화토가 많아지게 되면은 토다목절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중풍을 앓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건강 체크 같은 거 잘 하셔야 되고요. 또 갑진일주들 다시 또 토가 많아지는 그런 대운이라든가 세운을 만날 때는 반드시 또 당뇨 같은 경우를 앓을 수도 있죠. 당뇨는 당뇨병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서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건강상에서는 그런 것들을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갑진일주들 대체적으로 후덕하고 사람 좋은 그런 사람들이 많죠. 5월에 또 진토 습토를 받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나쁜 글자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연주를 보게 되면 신축연이죠. 똑같은 습토인 축토를 보고 습토인 진토를 봤다 하더라도 갑목 입장에서 축토보다는 진토를 더 좋아하겠죠. 왜냐하면 진중에는 갑목이 통근할 수 있지만은 축에는 통근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축 중에 있는 개수가 있어서 갑목에 뿌리를 배양을 해준다라고는 볼 수가 있겠지만은 통근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월간에 이렇게 갑목이 투출되어 있는 것은 진토 축토를 봤기 때문에 이 정도 갑목은 그렇게 목을 생한다라기보다는 일간 갑목을 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 사주를 봤을 때 핵심은 어디에 있다? 축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토를 봤기 때문에 일간 갑목, 그 다음에 월간의 갑목이 여기에 뿌리를 둘 수 있고요. 축중개수, 진중개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화가 왕한 5월이라 하더라도 갑목이 고사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생시를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죠. 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천간에 갑목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죠. 갑목 3개가 있기 때문에 일간이 이 정도 되면은 진의 뿌리를 두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신왕으로 보진 않아요. 5월이기 때문에 신왕으로 보진 않지만 이거는 그냥 약하지는 않다. 이게 불약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자수를 보게 되면 5월에 자수가 있어 수를 얻었기 때문에 또 진토하고 자하고 합을 하죠. 자월에 자진합한 거고 5월에 자진합하고는 차이가 있죠. 뜨거운 5월에 자진합해서 수가 충분해지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자월에 엄동설하는 자월에 예를 들어서 자진합하게 되면 그건 좋은 것이 아니죠. 이렇게 되면 수를 충분히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사주는 되진 않는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을축시 같은 경우에도 을축시 이런 경우에 이제 을목이 투출하는데 이걸 갖다가 을목이 간목 받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등락개갑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등락개갑이 아니에요. 일간이 을목이었을 때 등락개갑을 논하는 것이지 일간이 간목이었을 때 을목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또 축토 다시 또 재성이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는 사주 배합에 있어서는 그게 썩 좋다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병인시가 됐을 때는 5월에 병화 투출되어 있죠. 굉장히 화가 왕한 상태이고요. 진의 간목이 뿌리를 뒀고 인의 간목이 뿌리를 뒀죠. 이런 경우 수기가 매우 부족한데 이거는 대운에서 보충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사주는 나쁘지 않는 걸로 볼 수가 있는데, 대운에서 뭐 예를 들어서 목화토운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볼 그런 명식이 되는데, 남자로 태어났을 때 개수 투출되어 있죠. 임진, 임수 투출되어 있죠. 그 다음에 뭐 신묘 경인 같은 경우에는 경신금이 투출된다 하더라도 진중개수, 축중개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병인시 정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자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무술대운, 을미대운 때가 좀 충미충 같은 것 일어나기 때문에 수가 좀 부족한 걸로 볼 수 있지만, 이 대운만 넘어가게 되면 병신정유라든가 아니면 기해경자 이런 운세는 그렇게 나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꺼림직한 게, 어렸을 때 한창 공부를 해야 될 나이에 을묘대운이 오게 되면 이때는 공부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충미충하게 되고 인성이 고갈되는 걸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을미대운 중에 세운이 술년이 왔다라 하면 또 진술상충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이때는 조금 매우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특히는 이제 무술대원 가게 되면 진술상충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로 태어났을 때는 조금 이런 거는 좀 저는 선택해 드리지 않는 생시가 되겠고요. 무진 같은 경우는 5월에 무토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5월은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토도 같이 왕하죠. 물론 진토를 받기 때문에 습토를 받기 때문에 간목이 뿌리를 내릴 수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오히려 상관이 생재하는 그런 명식임에도 불구하고 토가 너무 많게 되면 이거는 제다신약으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신금이 있어서 이 무토가 관을 생할 것 같지만은 그렇게 관을 생각하지 않고, 특히 문제는 5월의 핵심은 수가 있어야 되는데 토가 많아지게 되면 토는 수를 극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시도 마찬가지로 기토가 투출하는 것, 그다음에 화가 많아지기 때문에 수가 진중개수, 축중개수 이 정도밖에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개요시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그거 한번 괜찮은 생시가 아닐까 싶어요. 이거는 진유합금에서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수 자체가 충분하게 이렇게 얻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개요시, 임신시 같은 경우는 임수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수보다는 개수로 얻는 것이 좀 더 나을 수 있는데, 만약에 생시가 이것이 갑술시가 되었다, 이거는 결코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진중에 있는 개수하고 간목이 진중, 을목이 뿌리를 둘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글자였는데, 진술충이 되게 되면은 진중의 을목, 진중의 개수가 다 매몰되게 되면 축중에 있는 개수 하나에 딱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단점이 없지 않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을해시 같은 경우도 을목 투출하는 것은 저는 좋게 보지 않지만 해수를 봐서 간목이 해중에 있는 간목에 뿌리를 내릴 수 있고, 비록 개수는 아니자 하더라도 해중에 있는 임수를 봐서 간목을 생주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핵심은 수를 보느냐 안 보느냐 하는 것인데, 갑자시, 을해시, 개우시 이 정도가 저한테는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병인시라든가 정묘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대운의 향배를 좀 잘 살펴봐야 될 것인데, 특히 여명의 경우는 을미대운, 무술대운이 좀 안 좋아 보이기 때문에
가장 공부 열심히 하고 한참 14대 4대 0이라서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인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30대 중반부터 40대 중반까지 한참 또 일하고 해야 될 나이에 또 무술대원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꺼려지는 것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